자, 접수 방법 부분을 진하게 넣어줄 거거든요. 접수 방법. 접수 방법 및 발표 말고 접수 방법 있죠? 그 아래. 블럭을 잡고 진하게 눌러줍니다. 블럭을 잡고 진하게 눌러요? 네. 진하게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발표도 역시 블럭을 잡고 진하게 눌러줄게요. 자, 이때 선생님 마우스를 2초 이상 올려놓으면 그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내가 조금 한글 다룰 때 남들보다 좀 빠르게 작업을 끝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단축키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올려놓으시면 어떤 기능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그 옆에 단축키도 써져 있습니다. 그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겠죠? Alt, Shift, B라고 돼 있죠. 그거 누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장소도 역시 블럭을 잡고 진하게 눌러줄게요. 일시도 블럭 잡고 진하게 눌러줍니다. 됐나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 첨자, 위 첨자 해볼 거예요. CDAD 홈페이지 요 가로친 부분에 아래 첨자를 넣어서 글자를 좀 반절 정도 작게 해줄게요. 자, CDAD 홈페이지 블럭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네. 자, 아래 첨자는 바깥에 없기 때문에 글자 모양이 들어가야 할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5번째 글자 모양 클릭할게요. 자, 그럼 창 하나 뜨죠? 네. 그 다음에 위에 기본 탭 클릭합니다. 기본 클릭. 자, 그리고 속성에 보면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끝에서 2번째 요거 얘가 아래 첨자예요.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이름 떠요. 자,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글자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살짝 눌러줍니다. 들어가면 잘못된 거 앞에 보면서 따라하세요, 선생님. 문단 모양 들어오셨어요. 붙이면 안 된다고. 됐나요? 자, CDAD 홈페이지 여기도 역시 아래 첨자 넣어줄 거거든요. 발표에 있는. 자, 다음처럼 블럭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근처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5번째 글자 모양 클릭합니다. 누르기 전에 글자 읽으면서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기본 탭에서 속성 그룹의 오른쪽 끝에서 2번째 아래 첨자 클릭하고 살짝 눌러줄게요. 자, 그럼 다음처럼 오른쪽 하단에 오죠? 조그만하게 들어오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 브레이크 영어로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위첨자 해줄 거예요. 다음처럼 영문 부분만 블럭을 잡아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위에서 5번째 글자 모양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위첨자 눌러줍니다. 위첨자.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른쪽 위에 써지죠?
요런 거 이용해가지고 선생님 제곱미터 같은 거 선생님 M2 쓰고 이렇게 이 블럭 잡고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에서 위첨자 눌러서 요런 제곱미터 요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위첨자? 위첨자 뒤에서 세 번째 위첨자가 어디 있어? 블럭을 잡고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에 가서 뒤에서 세 번째 위첨자 그러면 글자가 오른쪽 위에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완성이 됐어요. 줄도 아마 좀 올라왔을 거예요. 요거 위첨자랑 바꾸게 되면 살짝 줄이 바뀌죠. 됐나요? 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문단 모양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글자 모양을 좀 다뤄봤고요. 이제 문단 모양. 자, 대표적으로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게 이제 문단 모양에 해당하거든요. 우리 제목에 해당하는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포토샵 리터칭 기술을 가운데 정렬해 줄 거예요. 이때 한 줄의 경우에는 블럭 잡을 필요 없어요. 문단 모양은 한 줄을 다룰 때는 블럭 잡을 필요 없이 커서만 갖다 놓으시면 돼요. 두 줄 이상부터 블럭을 잡는 겁니다. 자, 중간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놔줄게요. 갖다 놨나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문단 정렬에 해당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양쪽 정렬은 들어가져 있어요. 자, 두 번째 거부터 이름 읽어볼게요. 두 번째 거 이름 뭐예요? 왼쪽 정렬. 눌러볼게요, 선생님. 반응 있나요? 없죠. 자, 왼쪽 정렬과 양쪽 정렬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처럼 여러 줄을 한 문단에 썼을 때 티가 납니다. 자, 여기 클릭할게요. 여기에다가 클릭해주세요. 했나요? 네. 자, 그리고 뒤에 문단부 여기 없는지 확인하세요. 세미나 뒤에. 저쪽 앞에 클릭해요? 아니 아무 데나요? 뭐 네. 아무 데나요? 네. 네. 여기 뒤에 문단부에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있으면 없는데. 지워? 지워요. 이거는 종이 끝부분에 닿았기 때문에 줄이 자동으로 내려온 거예요. 똑같이 안 내려왔다고 엔터를 치면 안 돼요. 오타 없이 썼으면 자동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아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엔터 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여기 커서 아무 데나 갖다 놨어요? 네. 자, 위에 왼쪽 정렬 한번 눌러주세요, 선생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글자 뒤에가. 왼쪽으로 갔어요. 글자, 오른쪽 끝에를 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뒤에가 층이졌죠? 아깐 층 없었잖아요. 자, 양쪽 정렬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줄이 똑바라지죠? 양쪽 정렬과 왼쪽 정렬의 차이는 오른쪽 끝에가 깔끔하게 떨어지냐 아니면 들쭉날쭉하게 하냐 요 차이예요. 띄어쓰기 기준으로 줄을 맞춰주고요. 문자의 간격이 자동으로 조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려운 논문 같은 걸 쓴다. 어려운 단어를 쓸 때는 단어가 쪼개지지 않게 왼쪽 정렬 기본으로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발표 자료 같은 거 보면은 받아서 확인하시면 왼쪽 정렬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포토샵 리터칭 기술 클릭할게요. 자, 세 번째 거 이름 뭐죠, 선생님?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면 위치가 살짝 바뀔 거예요. 문서를 기준으로 가운데 오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거 이름 뭐죠?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죠. 네. 자, 다섯 번째 거 배분 배분 정렬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배분 정렬돼요. 어떻게 배분되는데요? 그냥 하나 앞으로 제일
그 배분이 어떻게 되는데요? 모르겠어. 티가 안 나는데 어떻게 알았어? 배분이 돼. 배분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처음과 끝부분의 길이를 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간격을 똑같이 띄워버려요. 그래서 지금 양옆에 끝이 붙었죠? 글씨가 좀 많아서 티가 안 나지만 다음처럼 적은 걸로 대상으로 해버리면 다음처럼 이렇게 띄어쓰기 엄청 크게 돼요. 요게 배분 정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이름 뭐죠? 나는 점. 나눔 정렬. 자, 나눔 정렬을 눌러주시면 아마 글자가 이것도 많이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살짝 변하는 거. 살짝 변하죠. 띄어쓰기 기준으로 배분 정렬은 글자 한 글자당 기준으로 한다면 나눔 정렬은 띄어쓰기 기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에다 클릭을 해서 나눔 정렬하면 신청이 맨 앞에 대상이 맨 뒤로 가요. 요게 나눔 정렬. 뒤에 있는 두 가지는 쓸 일이 거의 없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배분 정렬은 좀 씁니다. 뭐 할 때 쓰냐면 우리 표 만들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글자 개수 다 다른데 양옆에 끝에 줄을 맞춰서 나오는 문서들 봤을 거예요. 관공서 가면 그거 되게 많아요. 그거 만들 때 요 배분 정렬 쓰는 거예요. 주소,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얘가 다 양옆에 끝이 일자로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게 배분 정렬이라 보시면 됩니다. 나눔 정렬은 저도 잘 안 써서 아마 땡땡 쓸 때 쓰는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 어쨌든 여기 제목이니까 다시 가운데 정렬로 한번 바꿔봅시다. 가운데 정렬 클릭. 자, 이번에는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애 돈이라는 글씨, 요 문단에 돈이라는 글자를 꾸며줄 거예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나 기능 이용해서 돈 글자 뒤에다가 클릭할게요. 선생님 옛날 수필책 보셨어요? 옛날 소설책이나 수필책을 보면 요 기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얘기야, 첫 문장이야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쓰는데 사실 요즘 잘 안 쓰죠. 촌스럽게. 촌스라. 어쨌든 돈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위에 메뉴 서식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아이콘에 보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어요. 네.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네. 돈이라는 글자가 두 줄에 한 글자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 클릭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 원래 글꼴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눌러서 선생님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문제는 제가 궁서로 했는데 넣고 싶은 거 해보시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면색에 없음 되어 있죠. 없음 눌러서 넣고 싶은 면색 아무거나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앞쪽에 있는 돈 글씨가 다음처럼 두 줄로 돼요. 두 줄에 한 글자를 꾸며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저희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블럭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아야 됩니다. 오히려 잡으면 얘 기능 안 들어가세요. 자, 요런 기능이 있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 자, 우리 신청 대상이랑 접수 방법 및 발표랑 세미나 장소 및 일시에 뭐가 들어갔냐? 그림 글머리표가 들어갔어요. 다음처럼 꽃그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요거를 넣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 대상에 클릭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서식 들어가져 있어요. 네.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두 번째에 보면 그림 글머리표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이 그림 글머리표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그림 글머리표 모양이라고 있죠? 네. 요거 클릭하시면 더 많은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까와 똑같은 꽃그림 찾을 수 있거든요.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보시는데 굳이 꽃그림 아니셔도 돼요. 굳이 꽃그림 아니고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왜 색깔이 안 나오죠? 그냥 그림만 나오는 거예요? 잘못 들어갔어요, 취소. 네. 끝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 그림 글머리 표 모양. 그래서 안 나오는 거라고. 네.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그림 글머리표가 똑같이 들어가야 이쁠 거 아니야. 네. 다 똑같이 들어가야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때 써줄게 아까 배웠던 모양 복사. 그렇지. Alt-C를 쓸 거예요. 자, 커서는 역시 블럭을 잡지 않고 신청 대상 어딘가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근데 클릭이 되어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Alt-C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림 글머리표 모양은 문단 모양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문단 모양을 복사할 거거든요. 문단 모양 클릭. 했나요? 네. 그리고 복사 눌러주세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접수 방법 및 발표에다가 해당 문단 번호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다음처럼 블럭을 잡아줍니다. Alt-C? 난못 들어가지. Alt-C?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문단 모양 클릭, 복사. 그리고 접수 방법 및 발표 블럭. 그거 접수 방법이잖아. 방법 및 발표. 했어요? 네네. 다음엔 글자색 진한 걸로 해요. 자꾸 못 네. 보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Alt-C를 누르면 해당 문단 모양이 들어가세요. 네. 됐나요? 네. 자, 한 번 복사를 하면 붙이기는 계속 반복돼서 된다 그랬었죠? 네. 세미나 장소 및 일시도 블럭 잡고 똑같이 Alt-C 눌러줍니다. 되셨나요? 저 미안한데 이거 아까 안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Alt-C 또 누르세요. 블럭 아니, 잡고. 접수 앞에다 놓고 블럭을 잡고. 커서를. 뭘 물어보시면 다른 문단 번호를 넣어볼 거예요. 지금 그림에 관련돼 있는 걸 넣은 거죠. 근데 특수문자로 앞에 별이라던가 아니면 점 찍고 싶다던가 아니면 짝대기를 넣고 싶다거나 할 때 쓰는 글머리 기호 접수 방법과 발표에다 넣어줄게요. 자, 이때 여기 신 뒤에랑 페이 뒤에 문단부호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요 뒤에 문단부호가 있다면 그 문단부호 지워주십니다. 있어요. 있으면 안 돼요. 여기다 클릭하셔야 돼요, 선생님. 맨 뒤에가 여기라. 아,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지울 거라면 커서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거 지우는 거랑 딜레트. 지금요? 청 글씨가 없는데? 신청 글씨가 없다. 지워졌나 봐. 청 써? 쓰면 되지. 커서가 있잖아요. 네? 이거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동네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 선생님 지금 저는 네. 신유라는 글씨에서 줄이 내려왔죠. 네. 근데 선생님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 네. 저랑 지금 내용이 달라요. 써준 게. 띄어쓰기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글자도 빠지고. 무시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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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았어요. 자, 접수 방법 및 발표. 요거를 블럭을 잡아줄 건데 그동안 계속 블럭 안 잡았잖아요. 한 줄이니까 안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요거 두 개 한 번에 넣을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블럭 잡으실 때는 문단 모양은 대충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 줄만 잡히면 되니까.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 대고 요렇게 드래그 해줄게요. 요렇게. 줄블럭이면서 여러 줄을 한 번에 잡을 때는 대각선 갈 필요 없고 그냥 쭉 그어주시면 돼요. 자, 블럭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발성 이건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발성? 네. 아, 잡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대충 잡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서식에 가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보면 글머리 표라고 있어요.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이름 뜹니다. 찾으셨나요? 자, 이거 글머리표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면 다음처럼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요걸로 넣어줄 거예요. 별 모양으로. 선생님들은 넣고 싶은 거 넣으세요. 넣었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앞쪽에 글머리표가 들어가게 되고요. 글머리표를 들어가면 자동으로 얘 글씨도 뒤로 밀어놔요. 다음 줄로 내려온 아이들도 뒤로 조금씩 밀려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블럭을 풀어볼게요. 잘 보이게. 네. 자, 이 위에 있는 접수 방법 및 발표에 접수 방법과 발표가 속해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근데 얘가 같은 줄에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필기할 때 단원명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뒤로 밀러서 1 방가로에서 소제목 쓰고 또 조금 더 밀어서 1 동그라미하고 내용 쓰죠. 근데 얘가 다 같은 줄에 있으니까 수준을 구분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뒤로 좀 밀어줘야 되겠죠. 아무거나. 잠깐만. 이게 선생님 글씨가 하나 없네. 블럭 잡을 때 풀 안 나게 잡으세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얘를 좀 오른쪽으로 밀어줄 건데 다음처럼 다시 블럭 잡을게요. 대충 잡으시면 됩니다. 접수랑 발표가 이렇게 씌워지기만 하시면 돼요. 자, 앞쪽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 잡았어요? 블럭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서식에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여백 늘리기라고 있습니다. 왼쪽 여백 늘리기. 네. 접수 방법 및 발표. 이거는 어떻게 지우는 거야? 왜 지우죠? 문단부 안 지워져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지우는 거야? 지우는 게 아니라고. 아니 난 그냥 개인적으로 모르겠어. 이거 진짜 이거 먼저 따라하고 하면 안 될까? 미안. 이렇게 머리가 치고 다니. 첫날 할 때 문단보 설명했는데 보기에 가서 문단보 끄면 된다고. 그거 인쇄할 때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자, 접수 방법 발표 블럭을 잡아주고 블럭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얘 오른쪽으로 옮겨줄 건데요.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보면 왼쪽 여백 늘리기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이거 왼쪽 여백 늘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조금씩 옮겨집니다. 누를 때마다 1포인트씩 옮겨진다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갈 때, 원하는 위치까지 갈 때 그만하시면 되고요. 반대쪽 거 왼쪽 여백 줄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 줄을 맞춰주는 편입니다. 접수 글씨에다가. 됐나요? 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거, 요 장소 일시에다 똑같이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글꼴을 복사에다가 여기다 또 붙일 거예요. 자, 커서 위치는 안테나 갖다 놓으시면 돼요. 접수 방법이나 발표 둘 다 똑같은 글꼴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놨나요? 자, 그 다음에 복사할 때 뭐 눌러요, 선생님? Alt C. 자, 그리고 문단 번호는 문단 모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하고, 근데 클릭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복사. 그 다음에 장소 일시에다가 블럭을 잡아줍니다. 두 줄이기 때문에 블럭 잡아주셔야 돼요. 잡았나요? 그 다음 똑같이 Alt C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앞에 글머리 기호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뭐도 들고 와요? 왼쪽에 여백 늘린 것도 같이 들고 오죠. 오케이? 네. 자, 문제에 보면은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가 별이 아니고 문단 번호예요, 선생님. 동그라미 1, 2가 들어가져 있어요. 문단 번호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같이 다시 블럭 잡아 줄게요. 블럭 잡으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문단 번호예요. 자,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주면은 다음처럼 번호가 뜨게 되는데 번호가 좀 많이 떠.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만 넣을 때는 첫 줄에 있는 거 번호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1 넣기로 했죠? 그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동그라미 1이 네 번째 있네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하면 앞에 번호가 동그라미 1, 2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클릭해볼까요? 네 번째. 요거. 다시 넣어볼까요? 네. 이거 옆에 화살표 누르고 네 번째. 자, 그럼 번호 앞에 들어가죠, 선생님? 네. 자, 문단 번호가 좀 재밌는 게 여기 타임 뒤에다가 클릭해보세요. 타임 뒤에다가 클릭해보세요. 클릭했나요? 네.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들도 번호가 자동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글자를 쓰고 엔터를 또 치면 또 번호가 자동으로 추가돼요. 그런가요, 선생님? 표 선생님 이 상태 썼어요? 저는 네. 글씨가 이게 선생님의 손이 잘못 써져갖고. 그럼 그냥 그 뒤에다가 클릭하고 엔터 쳐서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아, 그냥 그래도 네. 치니까 이 이거는
뒤에다 했었어요 지금. 엔터. 자, 만약에 더 이상 번호로 연결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엔터를 한 번 더 치거나 네. 그냥 백스페이스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번호가 그냥 지워져요. 그리고 나서 연결해서 쓰시면 문단 줄 여백, 왼쪽 여백까지만 들어가고 없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문단 번호까지 다 넣어봤어요. 참고로 이거 문단 번호 쓰시면요, 선생님 몇 번까지 생성이 되냐면 제가 알기로 20번까지만 자동 생성이 되고 20번인가 24번인가까지만 자동 생성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 생성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늘리면 다시 1번으로 번호가 바뀌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어제 배우셨던 글자 겹침이에요. 내가 꼭 번호를 25, 26, 27, 28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 1, 2, 3, 4를. 그럴 때 문단 번호 넣고 없어지면은 별도로 문단 번호 일일이 만들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전체 줄 간격 조절해 줄게요. 전체 줄 간격을 조절을 해줄 건데 줄 간격이 뭐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 요 사이를 얘기합니다. 자, 문서의 전체 블럭 잡을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A 눌러주시면 돼요. 단축키 외우실 때 좀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단축키가 외국에서 만든 거니까, 컴퓨터 자체가 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알면 단축키 외우기가 편하거든요. 컨트롤 A가 왜 전체 선택이겠어요? 올이 전체잖아요. 그래서 A인 거예요. 복사가 컨트롤 C거든요. 카피가 복사잖아요. 그 C로 시작해서 그래서 걔가 컨트롤 C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컨트롤 V는 C 옆에 있어서 컨트롤 V라고 생각합니다. 붙이기. 자, 어쨌든 컨트롤 A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160% 써져 있어요. 네. 자, 이거 160%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면 숫자 펼쳐지고 우리 300 한번 눌러볼게요. 300% 먼저. 네. 눌렀나요? 네. 자, 그러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엔터 친 것 마냥 커질 거예요. 부러졌네요. 벌어지죠. 네. 자,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에 줄 간격 클릭하시고 100%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줄과 줄 사이가 바닥바닥 붙어요. 실제로 일할 때는 100%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글씨 안 익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줄 간격 130%로 다시 바꿔볼게요. 130% 눌러주면 살짝 벌어집니다. 아까보다. 기본적으로 일할 때는 160%를 기본으로 하되 내가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게시용 문서를 만들 때는 180에서 200% 사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야 디자인적으로 이쁘게 나와요. 됐나요? 네. 그다음 자, 이제 저장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블럭 잡은 놈만 저장됩니다. 그래서 블럭을 저장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블럭을 푸는 거예요. 블럭을 풀어주고 클릭해서 풀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파일 누르고 위에서 8번째 저장하기 클릭할게요. 자, 컴퓨터는 전에 했던 행동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보시면 마지막에 한글 써져 있으실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안 써져 있어요? 그럼 완전히 껐다 켰다는 거예요. 자,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왼쪽에 탐색창에서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한글 폴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일 이름,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포토샵 리터칭 기술 써져 있죠? 네. 자, 이 상태로 제목 바꾸지 말고 그대로 저장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위에 제목 표시줄에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포토샵 리터칭 기술이라고 써져 있고 네. D 땡땡 한글 써져 있으면 내가 USB에 저장 잘한 거예요. 네.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집에 가서 요거 열어봐야 되잖아요. 자, X 눌러서 다 꺼봅시다. 전체 꺼버려요. 네, 싹 꺼봅시다. 전체 끄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내 PC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집에 이제 USB를 꽂는 거야. 그러면 장치 및 드라이브에 다음처럼 USB 드라이브가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오셨나요? 네. 자, 장치 및 드라이브에 USB 드라이브가 있을 텐데, 이제 저는 USB 이름을 제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USB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좀 알아보기 편하게 우리 USB 이름 좀 바꿔봅시다. 자, 이거 USB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이름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그 이름 바꾸기 클릭할게요. 틀리세요?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이름 바꾸기. 지금 머리가 너무 힘들어. 바탕화면에서 내 PC 찾아서 더블 클릭하고 USB 드라이브. 아니요, 선생님 저장도 아직 안 했잖아요. 예. 잠깐만. 마우스 우클릭, 이름 바꾸기. 아니, USB 드라이브에서 선생님 최대화 하시고 일단 보기 편하게. 이름 뭐로 바꾸는 그 다음에 저장 이름은 이제 본인 성함에 USB라고 이름 붙여줄게요. 그냥 아까 이름 뭐라고 바꾸라고 그랬나요? 저장? 그대로 하자 그랬어요. 그대로? 네. 그럼 제 이름 바꾸 이름 쓰면 돼요? 네. 본인 성함 쓰고 뒤에다가 USB.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이름 바꾸기. 뒤에다가 영어로 USB도 쓸까요? 그래야 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본인 성함 쓰고 뒤에다가 USB. 나도 이제 머리가 모르겠어서 저장을 했어요. 저장 잘못했어요. 그 다른 이유로 나오구나. 아니요, 저장하기 누르는 건 맞아요. 나 지금 머리가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라는 대로 딴짓 거리 있었네. 한번 멈추면 그 생각이 떠나가질 않으시는구나. 이름 바꾸기 누르시고 선생님 성함 쓰세요. 성함 쓰고 뒤에다 USB까지 써줄게. 쓰세요. 선생님 성함 쓰고 어디다 써야지? 여기 지금 써야지? 되어 있으니까 아.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아. 이제 나의 이름을 가진 이제 USB가 생긴 거예요.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시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장할 때 본인 성함 찾을 거야. USB 성함.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 그림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시고 그림이요? USB 그 앞에 그림 있잖아요. 네. 그림에다 더블 클릭하시고 네. 그러면 거기에 한글이라고 폴더 있죠?
자, 아까 한글 프로그램 안에서 USB 그림에다 더블 클릭하고 한글 프로그램 안에서 새 폴더 만들어 놨잖아요, 선생님. 그림에 우클릭 말고 왼쪽으로 빠르게 두 번. 네. 그래서 저기 안에도 한글이라고 있는 거 볼 거예요. 보일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요거 한글 폴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음처럼 오늘 만들었던 다양한 문자 입력하기랑 통과 시간을 아껴주는 포토샵 같은 기술 2개 다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 선생님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다 그랬죠? 이게 사용자가 아이콘의 크기를 보는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위에 메뉴에 보면 보기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네. 요 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만 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아주 큰 아이콘을 누르면 아이콘 크기가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자세히를 누르면 이렇게 작고 글씨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보통 아이콘을 추천드립니다. 기초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문서가 좀 많고 이것저것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자세히 추천드려요. 날짜별로 정리하는 게 편해서, 용이해서. 자, 저희는 기초반이니까, 기본반이니까 보통 아이콘으로 합시다.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어제랑 엊그저께 만든 거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죠. 네. 창을 반으로 쪼갤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그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이 알트 사이에 있는 게 윈도우 키예요. 이거요? 네. 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 네. 그러면 창 2개로 쪼개지죠? 저는 그냥 상이 한 대로 몰려. 이렇게 한쪽으로 쪼개지죠? 네네. 반쪽으로 쪼개졌잖아요. 네네. 네, 쪼개졌어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 보일 거예요. 편집 용지 윈도우 키, 여기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 바탕화면에 아이콘 보여요? 네. 자, 편집 용지 설정하기 만든 한글 폴더를 한글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그러면 뭐뭐로 복사라고 뜹니다. 마우스 놓으면 이게 생겨요. 이거요? 된 거죠. 되셨나요? 네. 자, 다음과 같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짐바구니 담듯이 담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재밌는 점은 같은 C 드라이브끼리, 그러니까 내가 바탕화면에서 문서로 지정을 할 때는 옮겨져요. 기존 게 없어지고 다른 장소에 생겨. 근데 지금 USB랑 컴퓨터잖아요. 그죠? 컴퓨터에서 USB로 옮긴 거잖아요. 네. 그럼 얘가 옮겨지는 게 아니고 복사가 기준이 됩니다.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여기에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얘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 지워. 지워야 되겠죠? 자, 지울 때 마우스 우클릭. 여기 그러면은 네. 제 이름에다 대고 클릭하면 돼요? 네! 여기 폴더 있더라고요, 다들. 네. 네, 폴더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3번째에 보면 삭제. 얘 누르시면 돼요. 아, 요즘 건 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해야 물어보는 거라 아무래도 바로 지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삭제를 누르면 어디로 가나? 휴지통으로 갑니다. 휴지통에 들어간 아이는 자동으로 지워지는 건 아니고 30일 이후에 계속 휴지통에 남겨져 있으면 나중에 지워지세요, 혼자.
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바로 버려도 되면 여기 휴지통에 휴지 담겨 있죠? 여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휴지통 비우기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세요. 네. 됐나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선생님 같은 C 드라이브에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 USB 안에서 만약에 삭제하기를 하잖아요? 그럼 휴지통에 안 들어가요. 그냥 지워져. 주의하셔야 돼요. USB에 있는 걸 지울 때는 삭제하기를 물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담겨있지도 않고 그냥 바로 완전 삭제로 들어가요. 오케이? 네. 요거는 뒤에 가면서 또 차분하게 설명 다시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